오늘은 2월 19일 우리 성망리 꽃농장 국화농장이죠. 일상 기록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어제 오후부터 계속 비가 오다가 지금 좀 잠잠하게 됐는데요. 이제 봄이니까 풀도 났네. 이게 풀도 좀 뽑아야 되네. 지금 이제 국화 이제 본격적으로 모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기록 남기는 것은 가든맘, 이제 수입한 건 가든맘, 하고 국산은 화단국화, 경관국화, 화분국화라고 하죠. 물론 국산도 가든맘이라고 유통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가든 정원에 사용하는 국화인데 모주 관리에 대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수입 가든맘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다 로얄티를 지급하면서 다 수입 업체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불법이겠지만 자가 증식하시는 농가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걸리면 로얄티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국산만 지급하다 보니까 국산도 사실은 이제 품종 보호권이다 해가지고 무단 증식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하진 않아요. 아무튼 가든맘이 됐든 국산 국화, 화분 국화, 경관 국화가 됐든 이제 보통 6월 달에 정식을 해서 가을에 모종을 출하를 하게 되는데요. 화분 크기에 따라서 내가 대형으로 한 60cm 이상 볼륨을 줘야 되겠다 했을 때는 5월 달에 정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서서 이제 잠이 깨는데, 화분 크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크게 키울 거냐에 따라서 식재 시기는 달라지겠습니다. 8호분 기준 6월 중순에 식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모주 관리를 할 때 국화에 있어서 이제 얘가 이제 겨울에 동지야, 작년에 묵은 건 다 잘라낸 거고 동지야가 이제 올라오는 건데 겨울에도 새파랗게 있었죠. 제 영상을 계속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얘도 한번 동지야가 어떻게 생겨있나 소개 한번 내가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카메라 다이가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찍는 거라 이렇게 지금 상자를 내가 쏟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이게 땅 뿌리잖아요. 작년 후에 줄기는 자른 거고 땅속 줄기라고 그래. 땅속 줄기. 이게 얘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얘가 동지야가 성장을 해서 얘를 이제 삽목을 하는 건데, 이 국산 같은 경우는 이 동지야 땅속 줄기 발달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지금 화분에 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에 심으면 사방팔방으로 이 땅속 줄기가 발달을 했다가 월동을 했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새파랗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아들이 올라온 건데 이제 얘들을 이제 삽목해 가지고 모주로 쓰기도 하고 모종을 팔기도 하는 건데,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 동지아가 올라올 때 관리할 때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좀 이런 건 이제 깨끗한데 가장 여기 이제 모주 관리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이제 흰눅병인데 이파리 뒤에가 오돌토돌하게 됐죠. 얘가 이제 10도 전후에 굉장히 발달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아예 추워도 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거. 이제 얘가 이제 광합성을 방해하기도 하고 잎을 빨리 고사시켜요. 그래가지고 생육에 좀 약간 영향을 주는데, 얘가 이제 고온 건조, 고온에 건조하면 이 흰눅병, 일병 백숙병이라고 하는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온 다습,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 이제 물을 주는데 일조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빨리 안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여기도 보면 좀 습이 좀 맺혀 있는데, 습이 맺혀 있잖아요. 이 습이 맺혀 있다 보면은 이 흰눅병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주 관리에 있어서 물 관리는 무조건 오전에 하고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시드르는 정도만 방지할 정도로 해서 빨리 말릴 수 있도록 환기도 잘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흰눅병은
발병을 하면 이파리가 이렇게 막 쩔어 있기 때문에 약을 막 쳐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을 서로 틀린 계통 3회에 걸쳐 가지고 일주일간 기록으로 해서 흠뻑 관주하다시피 해서 3번에 걸쳐 약을 하셔야 되고, 통풍 좋게 하고 하면은 다시 없어지긴 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흰눈병 발생이 있는 게 있고, 이런 거 같은 건 아예 흰눈병 발생 자체가 없는 품종이에요. 내병성 품종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방법은 이제 몇 가지인데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꽃을 보고 포트를 심었던 거예요. 모주를 하려고 꽃을 보고서 심어야 되는데, 얘를 싹 삭발을 해야 돼요. 싹. 왜냐면 얘를 이제 순이 이제 잠이 깨서 올라온 건데, 작년 잎에 혹시 병의 흔적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싹 그냥 뿌리만, 여기 밑둥 뿌리만 낸 거 놓고 싹 자르는 거예요. 싹 삭발. 그래서 이제 비료 주면 와서 얘가 잠이 깨면서 순이 이쁘게 올라오죠. 그 순을 이제 삽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조 시설은 해야 되고요. 전조 시설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도 보면 저희 하우스가 다 전조가 있어요. 그래서 묵은 줄기는 무조건 싹 삭발을 한다. 묵은 거는 싹. 얘들도 좀 있어 다 자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뿌리 자리 잡으라고 낸 거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다 싹 자르는 거예요. 겨울을 난 모주 관리에 대해서 오늘 영상 기록으로 남겨보고요. 집 화단에 있는 것들도 날 풀리면 싹 묵은 거를 싹 자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싹 잘라서 손 올려놓죠. 화분에 모주 종자하려고 낸거놨던 건데, 묵은 거 그냥 있잖아요. 쟤들도 이제 싹 잘라야 돼요. 싹 자르면 이렇게 새파랗게 순이 올라오죠. 이건 이제 올해 이제 첫 출하를 할 옐로스타라고 10월 말경에 피는 꽃인데, 한번 제가 가을에 봤던 거, 이렇게 종자로 했던 거 꽃 보고, 밑에 순이 올라왔잖아. 이제 위에 묵은 걸 싹 잘라내는 거예요. 노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노지 가정에서 하는 것들은 하여튼 날 풀리면 아무 때나 싹 잘라 가지고, 새순이 올라와도 이런 것들도 그냥 바짝 다 자르는 거야. 다시 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국화를 키울 수 있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작년에 늦게 삽목을 해서 모종 종자를 두려고 했던 건데 바빠서 못 심었는데, 보면 이게 128구 트레미거든요. 여기서도 얘가 살아 있어요. 국산은 이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여기 영하 10도 이상 떨어졌던 하우스인데 그냥 땅에 박힌 것도 아니고 트레이 상태에서 있던 건데, 대신 물은 줘야 돼요. 우리 국산 국화 같은 경우는 월동력 최강입니다. 금방울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져도 안 죽어요. 중요한 거는 말라서 죽는 거예요. 말라서. 화분채 놓더라도 화분에 물을 주셔야 돼요. 대부분 물을 안 줘서 말라 죽는 거지, 국산 국화 같은 경우는 얼어서 죽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물론 외국 가든맘은 달라요. 동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든맘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 같으면 물론가 중북부 이상에서는 아마 월동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다 있거든요. 꽃 그냥 색깔로 판매되는 부분들은 조금 야매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외국산이든 국산이든 모든 국화는 정식으로 유통될 때는 품종명으로 무슨 국화 이렇게 하지, 뭐 빨강 노랑 뭐 이렇게 갖고 유통되지는 않아요. 오늘 국화 월동을 하고 난 모주 관리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담아 봅니다. 새순을 싹 잘라내고 병해충 관리, 특히 흰눈병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오늘 영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